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오늘은 저스티스의 한 뼘 더 깊은 세계사 중동편 출간을 기념한 시리즈 2탄으로 중동 고고대사를 이해할 때 뼈대가 되는 국가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메르 문명부터 시작할 텐데요. 물론 수메르 문명 이전에도 중동에 여러 문명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괴베클리 테페나 차트레이크 등이 있죠. 러프하게 대략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으로 보니까요. 만약 여기도 문명이라고 본다면 수메르 문명보다 수천 년이나 앞선 문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최초의 문명이 생겼는데 이를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문명은 그냥 부락들, 도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메르라는 비옥한 토지 위에 친족 위주로 모여서 서로 부락을 이루고 서로 붙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려고 동맹하거나 싸우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수메르 문명의 핵심인 거죠. 그 과정에서 경쟁이 펼쳐지고 경쟁이 발전을 만든 겁니다. 그거를 후세 사람들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부른 거죠. 수메르 문명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뼘 더 깊게 들어가면요. 수메르 문명에서 제일 처음으로 생긴 부락의 이름은 오에일림, 그리고 그 다음에 에리두가 있고요. 길가메시 서사시의 배경이 된 도시가 우르크고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도시가 우르입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요 수메르 패권 쟁탈전이 수메르 문명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 수메르 지역이 살기 좋다, 비옥하다라는 소문이 도니까 점점 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메르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점점 수메르 문명이 커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 커져가다 보니까 그 문명이 결국에는 발전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된 거죠. 그리고 수메르 지역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역사는 이 분열적 상황을 끝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의 기본적인 패턴이죠. 통일과 분열. 중국 대륙의 예를 들어보면 춘추전국 시대의 분열을 진시황이 끝내고 이어서 한나라의 유려한 유교 문화가 이어졌지만 결국 다시 위진남북조로 분열했고 다시 수나라와 당나라의 통일기를 거쳐서 5대 19국으로 분열하는 이런 패턴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제국 로마가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분열하고 다시 프랑크 왕국으로 통일되고 이런 식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난립해 있던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최초로 통일하는 국가가 등장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아카드 제국입니다. 아카드 제국 대략 기원전 2350년경이 되는 거고요. 아카드가 기원한 곳은 현재 바그다드 정도 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르곤 대제가 통일을 했죠. 그리고 모든 제국이 그렇듯이 통일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중앙 집권을 확립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방을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통일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중앙 집권을 확립한 이후에는 대부분의 제국들이 그 힘을 외부로 분출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역사의 기본 패턴이 되는 거죠. 중국에서 한나라, 이 전한의 무제가 중앙 집권이 확립하게 되니까 흉노를 치려고 북진했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카드 제국도 사르곤 대제가 중앙 집권을 확립한 후에는 이렇게 팽창해서 정복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카드 제국의 언어가 요 남쪽에 있었던 수메르 언어와 달랐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민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요 수메르의 북쪽 지역을 아카드라고 부른 거고요. 요 남쪽 지역을 수메르라고 따로 떼서 부른 겁니다. 그리고 아카드 제국이 이 지역의 1인자로 등극하게 되면서 점차 수메르 언어는 사라지게 되고 아카드 언어가 행정과 기록의 중심이 되어 간 거죠. 아카드 제국은 기원전 22세기경에 이쪽에 보시면은 자그로스 산맥에서 살고 있었던 산악 민족인 구티족의 침입과 그리고 내부 혼란이 겹쳐지면서 붕괴하게 됩니다. 이 통일 제국이 붕괴했으니까 다시 중동사가 이제 분열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열기를 다시 통일하는 제국이 들어서는데요. 그게 바로 고바빌로니아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19세기
정도 되는데 19세기 말 아카드 제국이 멸망하고 대략 몇백 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기원전 18세기 무렵에 제6대 왕이었던 함무라비 시기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고바빌로니아는 지도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디는 이렇게 고바빌로니아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있었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다 다르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고바빌로니아의 원래 영토는 이렇게 짙은색 갈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곳입니다. 현재의 이라크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있었던 도시죠. 고대 바빌론. 그러다가 점점 더 옅은 갈색 지역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1대부터 5대까지는 그냥 도시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가 실제로는 함무라비 시기에 이렇게 팽창해서 제국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보복 원칙을 가진 법전인데 사실 함무라비 법전은 신분이나 성별에 따라서 차별이 있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시기가 고바빌로니아의 전성기고요. 그 전성기를 지나서 쇠퇴하다가 기원전 1595년경에 북쪽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었던 히타이트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타이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한 국가가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북방 한계를 대략 타우루스 산맥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남쪽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는 거고요. 아수르, 아시리아. 그리고 요 북쪽에 있었던 국가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히타이트는 기원전 2000년경에 이 흑해 너머에서 아나톨리아 반도로 이주해 온 인도 유럽계 민족으로 봅니다. 전차를 잘 사용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투사라는 곳이 수도였습니다. 캐피탈. 그래서 전차를 앞세운 강력한 군사력으로 남하 정책을 펼친 국가이죠. 그래서 히타이트는 세계 시대로 나눕니다.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로 각각 나누고요. 고왕조 시기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고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면서 전성기를 구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 분열해서 중왕조 시대를 짧게 보낸 후에 신왕조 시대에 다시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이때 바로 남쪽으로 진군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집트가 있죠. 남쪽에는 이집트가 여기도 많이 북상해 있는 상황이었네요. 이렇게 와서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 람세스 2세와 충돌하게 되죠. 이때 당시에 충돌한 곳이 바로 여기 현재의 그 시리아의 홈스주에 있는 카데시라는 곳입니다. 기원전 13세기 경인데요. 요 카데시 전투가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대규모 전차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둬야 되는 전투고요. 전쟁 결과는 서로 각자가 이겼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히타이트의 멸망은 완벽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역시 왕위 계승, 외부적으로는 바다민족과 같은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외세 침략으로 멸망을 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국가는 레반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기원전 10세기에 등장한 신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신아시리아가 메소포타미아의 분열상을 종식하고 강력한 제국으로 탄생한 건데요. 그런데 아시리아는 갑자기 등장한 국가는 아닙니다. 기원전 2500년경에 그러니까 아카드 제국이 있었을 때부터 이미 존재했었던 국가였는데요. 당시를 초기 아시리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아시리아, 중아시리아를 거쳐서 기원전 약 10세기경부터 신아시리아 시대로 넘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신아시리아의 마지막 전성기인데요. 아슈르나시르팔 2세 시기로 이게 적극적으로 영토를 확장해서 레반트 지역에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란 서부에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통치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리아는 기원전 612년경에 메디아와 신바빌로니아의 연합군이 현재의 이라크에 있는 모술, 여기가 모술입니다. 니네베, 메소포타미아의 북방 한계로 보기도 하죠. 니네베를. 요 니네베를 함락당하고 이어서 당시 수도였었던 하란마저 함락당하면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멸망한 이후에 아시리아의 영토가 메디아, 리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 이렇게 4개 국가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여기 신바빌로니아를 찰디안 엠파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바빌로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분열의 역사가 시작된 건데 이 네 개국이 모두 아시리아 제국의 유산을 계승하면서 중동 고고대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고대사의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요 네 개국의 분열상을 통일하는 메디아가 등장하면서 중동 고고대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 메디아는 인도 유럽계 백인들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토착민들하고 연합해서 만든 정권입니다. 정확히는 통일한 국가는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인데요. 이 메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가 키루스 2세입니다. 근데 이 키루스 2세가 메디아 왕국을 전복한 다음에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신바빌로니아뿐만 아니라 리디아까지 무너뜨리면서 이집트를 제외한 중동 전체를 다시 통일하는 겁니다. 이때가 대략 기원전 550년경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키루스 대제 사후의 아들이 요 이집트까지 무너뜨리면서 중동이 다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로 통일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동의 패권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페르시아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중대한 변곡점이죠. 이후에 이란인들은 헬레니즘이라는 특이한 시기를 제외하면 이슬람이 창교되면서 아랍이 패권을 잡는 7세기까지 약 1000년 동안이나 중동사의 핵심으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